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살구입니다. 이름은 살구라 해요. 너무 정말 고양이의 털빛이 살구색을 정말 이름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언제 태어나게 되는지 물으셨어요. 엄마 아빠 몽실이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물으셨는데요. 질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선택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교감할 땐요, 사람처럼 제가 영상에 남기고 가끔 언어로도 들리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언어는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태어나니? 그리고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거니? 라는 물음은 완전히 다른 물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이미지를 전해주면 이 이미지가 이게 언제 태어난다는 거지? 만약에 태양에 떠오르는 이미지라면 뭐 초봄일 수도 있고 내년이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 태양은. 그런데 그런 뜻이 되는데 엄마 아빠에게 가족에게 언제 돌아올 거니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태양이라면은 전혀 다른 대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원하시는 거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무게감이 가는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면 어떤 종과 또 성별로 오게 될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나눠서 선별해서 제가 또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나눠서 질문을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이 아니라요. 무언가 들으면 듣긴 하는데 전해줄 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교감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바닥일 수도 있어요. 네, 평균치가 안 나와요. 극과 극이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기가 애매해요. 묻고 싶은 건 그냥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 중에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까라고도 물으셨고요. 예전에는 스노우의 친구도 데려오고 자주 이렇게 왔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신다고요. 잘 안 보인다고 또 물어보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보이는 장면은요. 구름들이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를 정면으로. 그래서 내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대로 구름이 지나가는 건 똑같은데 나는 그냥 서 있어요.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저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이후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구가 날 안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목소리와 웃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뭔가 풍경이라고 전할 것이 애매한데요. 살구의 그 털빛과 비슷한 것 색감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할까요? 네, 살구와 비슷한 털색의 그런 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엄마가 궁금해 하시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바라보며 생각하고 지켜볼 뿐.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육체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로 물어보아야 하고 바라보아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라보고 지켜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족에게 돌아오게 될까?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건지 물었어요. 모든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린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 만나기 위해 환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체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기꺼이 돕기 위해 옆에 머물려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런 우리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면 우린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며 그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같은 고양이일 거예요. 다른 종류의 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종 이러면 정말 뭐 말도 있고 개도 있고 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더 자세하게 할수록 좋거든요. 다른 종류의 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겠죠? 여러 고양이의 모습이 있는데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네요.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종으로 오는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같은 종으로 오는가? 어떤 종으로 오는가 묻는 것보다는요. 같은 고양이이긴 한데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서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드려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 중에 너와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까?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의 세계에 나도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세계에 함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엄마는 남자로 그곳에 없던 처음 보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라고 합니다. 외국인이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외국인인데 외국인으로 그곳에 나타났대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만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친절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리곤 나의 주인인 지금의 아빠를 만났어요. 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지명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특정 장소에 이 남자가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대요. 네, 그곳에선 볼 수 없는 사람,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서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왔대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계심이 있을 때 살구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았고 매우 친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경계심도 풀고 그 당시의 주인인 지금의 아빠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전생의 그 남자는 엄마가 되겠죠. 네, 그런 만남이 같은 세계관에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엄마 인연도 아빠 인연도 아닌 같은 세계관에 있었다 합니다. 이전에는 스노우로 친구도 데려오고 자주 찾아왔는데 요즘은 안 오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린 선택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찾는 모든 순간 가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나를 찾는 부름은 언제나 반가우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선택적으로 찾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엄마 아빠가 날 기다리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조금 귀찮은데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부름은 언제나 반갑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와 다시 꼭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기에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 일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사람만 빼고요. 살구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된다면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알려주신다 하셔. 너무나 그립고 고맙고 사랑한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 또한 그 일은 즐겁다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엄마는 나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고 보이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살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대요. 네, 지켜보고 바라볼 뿐이라고 하고 있고요. 질문을 다음에 또 하시게 될 땐요, 네, 그냥 묻고 싶은 거 하나만 물으셔야 됩니다. 비슷하니까 딱 붙여버리면 전해드리기가 애매해요. 묻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 원하시는 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 그 다음에 어떤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별도 들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뭐 어떤 무늬가, 특별한 무늬가 있니? 라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니? 라고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물어야 돼요. 네. 어떤 종으로 오니? 그러면 내일 서울에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올까요? 라고 묻는 것하고요, 내일 서울에 비가 올까요? 하고는 틀려요. 대답이 완전히 틀립니다. 내일 비가 올까요? 라고 하면요, 만약에 점술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살구가 어떤 점술가처럼 예언을 할 수 있다면 살구한테 내일 비가 올까? 라고 물으면 살구는 100% 비가 온다고 해요. 그리고 100% 맞아요. 왜 그렇죠? 내일 지구 어딘가에는 비가 오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내일 서울에 비가 올까? 라고 물으면요, 네, 그럼 좀 더 정확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요, 질문을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싶으시면 카페에, 저와 같이 이 이야기 잔소리를 많이 들은 엄마들이 많이 계세요. 이 질문이 어떤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요, 카페 그 견주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 질문은 조금 이렇게 손을 봐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쉽게 질문을 물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점점 복잡하게 물어보시지? 간단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묻는 건 정말 간단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살이 붙어서 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다음 교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 생각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